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 현대소설 157쪽이죠. 예. 자, 보시게요. 이 작품은 최만식의 미스방입니다. 그렇죠? 이 제목, 이 작품에 나온 방산복은 자신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미스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작가의 측면에서는 방산복을 희화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붙인 이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방산복에서 미스방으로 변하는 사회적 의미에서는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직업의 변화를 말하고요. 경제적 의미에서는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취해가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앞부분 줄거리 중요하죠. 왜? 우리에게 정보를 주니까. 집신장수 아들인 방산복은 것입니다. 30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복 동그라미입니다. 일본과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조선으로 돌아와 헌신을 고쳐주는 신기료 장수 것입니다. 헌신을 고쳐주는 밑줄하고요. 신기료 장수 내목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동인물은 방산복입니다. 방산복의 직업은 신기료 장수입니다. 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입에 풀칠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을 풀칠 호자, 이구자 해가지고 호구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방산복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보게 되면 윤직원 이 사람에게 광복은 독립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정적인 역사관, 잘못된 역사관, 그렇죠? 여기 방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이 하는 일에 손님이 줄어드니 독립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산복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냐면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독립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며 반감이 쏟았다 그렇습니다. 자, 해방에 대해서 반감을 보인다. 자, 조국 광복에 대해서 반감을 보인다.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그렇습니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긋습니다.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순사를 볼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순사이다 세모입니다. 순사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이죠. 시대적 배경 이렇게 정합시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방수한복의 가치관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독립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아마 방수한복 이임도 이익에 걸림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에 걸림돌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렇습니다. 도가 그렇습니다. 도가가 뭔가요? 도매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매상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고 쉽고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로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매상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때 당시 사회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에 해방 이후에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방수한복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를 예병을 걷습니다.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 가 대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묻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 속에서는 자, 통제, 경제의 올바른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우리가 속되게 말한 표현으로 자, 사방에서 바가지를 씌우니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독립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관계치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석양 때 신기로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말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이 퍼졌다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 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 군정이 일테면 시작되죠. 우리나라에 자, 미군들이 많아졌죠. 이 상황입니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탁 쳤다. 여기 답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야, 나 통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슬픈 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공리를 하다가 정오때야 한 줄기의 서광 빛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품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의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가리를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싣기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기억에 지금 거기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방산복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자신의 외양을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력에게 빌부터 기생하여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 방산보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볼 수 있죠. 중략.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가 있다고 없습니다. 스스로 방산복은 노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다 동그라미하고 방산복. 상전 누굴 이야기하는가요? 미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찾았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일해야 할 것이었다. 뒷장입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있습니다. 부대하다는 이야기는 뚱뚱하다는 이야기죠. 크다는 이야기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잠옷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갔었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물고 기물스러워 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물 동그라미요. 우리 신기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물스러워 하며 연방 계속 들여다보고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욱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에 좋을 시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원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 보더니 오, can you speak here? 하면서 사뭇 걸어 안을 듯이 반가운 양이라니 그렇습니다. 자,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군이 물어본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간접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간접화법이죠.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나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리에서 신기로 장수 코빗돌이 삼복이 밑서 방으로 승차를 하여 걷습니다. 자,
사회적 의미에서는 아까 뭘 이야기한다 했죠? 직업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 의미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자, S라는 미군 주둔군 소유의 통역이 되었다. 주고 15불 240원 가량에.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유를 낮에는 거리 구경으로 밤이면 개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S 소희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자,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그렇습니다. 지금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1화죠. 이 일화를 통해서 자, 미스터 방의 방산복의 엉터리 영어와 미천한 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또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조선의 여자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 소희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미천한 지식이자 잘못된 지식이죠. 그렇죠?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있습니다. 똥분자, 오줌요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화장실이 없느냐고 S 소희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 하여 문지방 이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림에 대한 안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방산복을 희화화하고 있는 겁니다. 희화화. 그렇죠? 자,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것을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희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고 했습니다. 소개한 공로 그렇습니다. 공로 그렇습니다. 공로. 이게 공로입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 자, 어쨌거나 여기 반어법 형태죠. 자, 미음에 보게 되면 그 공로의 정비례에 의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자, 공로 반어법 훌륭하여져 갔다. 거기다 반어법.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든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얼마 오기는 S 소유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뭡니까?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무능한 사람이 자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서 자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여 신분 변화라든가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15 이전에 거기 읽었죠. 이 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답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제목에서 보게 되면 미스터 방. 자, 방산복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미스터 방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작가는 방산복을 희화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산복에서 미스터 방의 형태는 사회적 의미에서 직업 변화를 의미하고 경제적 의미에서는 자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여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고 기회주의적인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 방산복 충분히 이야기했죠.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은 방산복입니다. 그렇죠? 방산복입니다. 그 풍자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떤 부분입니까? 역사의식도 부족하죠. 사건 됐고요. 배경. 지금 광복 직후 시대적 배경인데 그야말로 혼란한 시기로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만연한 시기죠.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보게 되면 자 지금 주인공의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당대 현실의 모순점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그렇습니다. 반어법이 보이게 되죠. 이 부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가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잘못된 영어, 그 다음에 미천한 지식, 잘못된 역사의식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 면모를 통해서 당시 기회주의자들에서 풍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문장에서 보게 되면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예는 방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전 그렇습니다. 상전은 미군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는 권력을 쫓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 인간들을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 보게 되면 에피소드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이해 못하신 부분은 혹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저는 어쩐다고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듭
오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여러분을 내일 뵙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